안녕하세요. 거지근성의 도둑놈 심보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다름없는 전남친과 파혼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전남친과는 7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오래 만났기에 정도 많이 들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파토가 나면서 7년 동안은 보지도 못했던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거든요. 사귈 때는 전혀 몰랐던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되니 차라리 헤어질 땐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저는 학교 졸업반 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업무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고 사장님이나 동료 직원분들도 좋아서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을 했기에 월급에서 제 용돈 말고는 쓸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살뜰히 모았습니다. 회사도 작고 월급 자체도 많지는 않았지만 제 성격상 사치하는 편도 아니었고 부모님 덕분에 생활비 등으로 나갈 돈도 없어서 나름 성실하게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나름의 투자도 해보면서 조금씩 불려나갔어요. 성격상 큰 투자는 못하지만 안전하다 싶은 정도에서 조금씩 투자는 계속했었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꼬마 상가 관련해서 투자한 적도 있는데 거기서 몇 천만 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제 통장에는 2억가량의 돈이 있어요. 저한테는 정말 크고 뜻깊은 돈이죠. 10년 가까이 퇴사 한 번 없이 일해오면서 열심히 모으고 또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그 돈은 저에게 아주 든든한 존재였으니까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통장에 그 정도의 돈이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든든하고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남들처럼 명품 가방, 외제차 사지 않아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통장에 2억 말고도 거지근성을 가진 남친도 하나 있었습니다. 저 대학교 졸업반 때 교양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알게 되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 남자와 같이 과제를 하면서 한 조로 묶이게 되었어요. 저희는 금방 친해졌죠. 저는 그 남자의 유머러스한 성격도 좋았고 대화도 참 잘 통했거든요. 과제 준비 때문에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는 사적인 연락을 더 많이 하게 될 정도로요. 그러다가 밥도 먹게 되고 영화도 보게 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사귀게 되었죠. 처음 몇 년까지는 남친이 참 좋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남친은 대학 졸업 후에도 1년 좀 넘게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주로 데이트 비용도 내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야 하는 남친을 위해 도서관 데이트도 많이 했죠. 남친도 그런 저에게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좋은 곳 취업하면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남친은 정말 본인이 원하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고 고대했기에 남친은 몹시 기뻐했고 저도 제 일처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남친까지 취업하고 나면 저희 두 사람 앞으로 문제될 건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친 취업 후에 저희는 헤어질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왜냐고요? 남친은 회사에 들어가면서 또래 동기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녔는데 그 동기들과 회사 끝나면 술 마시러 다니고 나이트도 한 번씩 다녔기 때문이죠. 저한테 걸렸는데 초반에는 회식이니 사회생활의 일환이니 변명을 일삼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식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고 어울려 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다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자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다가 저한테 걸리기까지 했고 참다 못한 제가 헤어지자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남친이 울면서 제 다리 붙잡고 빌었고 다시는 나이트 안 간다고 그 친구들이랑 회사에서만 보지 밖에서는 안 보겠다 했어요. 저도 그놈의 정이 뭔지 매달리는 그 남자를 결국 용서해 주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그 뒤로는 본인 말로 회식 아니고는 그렇게 어울려서 안 다닌다고 했어요. 저도 알겠다고 했지만 진짜 진실은 모르죠. 하여튼 저는 그런 것도 다 눈 감아주고 남친과 계속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많았는데 왜 그런 걸 눈 감아줬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도 나름 오래 만나온 남친이었기에 좋아하는 마음도 컸고 헤어진다는 게 겁도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남친이 첫 연애 상대이기도 했고 오래 사귀었기에 헤어지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저 남자는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계속 사귀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뒤로도 저희는 계속 잘 만나오다가 30이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가족은 여동생 하나에 홀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요. 아버님은 남친 중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인데 등록금도 생활비도 남친이 다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동생도 마른 취업 준비생인데 딱히 취업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간간히 나가는 것도 같은데 정식으로 취업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남친은 달에 400 정도의 월급으로 받았고 나이 생각하면 적은 월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친 본인도 자기 월급에 자부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230 정도 벌고 있었으니 남친은 제 2배 가까이 버는 셈이기도 했죠. 하지만 월급이 많으면 뭐하나요? 결혼 이야기가 오갈 그때까지도 남친은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요. 본인 집 생활비에 동생 등록금과 용돈, 집 월세 비용과 차 할부금, 본인 카드값까지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남친은 제 월급이 작다는 소리를 넌지시 한 적은 있었지만 솔직히 상황으로 보면 제 상황이 훨씬 나아요.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아빠도 국가 유공자셔서 많지는 않아도 다달이 연금 나오고요. 게다가 저도 나름 알뜰살뜰 모은 돈이 있었기에 결혼 준비 비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그런 상황은 알고 있었고 결혼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대화에서 남친과 저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대화를 시작으로 갈등이 생겼죠.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결혼하고 처음엔 우리 집에서 몇 년만 살다가 돈 모아서 나오는 게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저는 신혼을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남친 집 자체가 마땅히 같이 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남친 집은 방이 2개 있는데요. 큰 방은 어머님이랑 여동생이 같이 쓰고 나머지 작은 방 하나는 남친이 쓴대요. 저도 놀러 갔을 때 봤지만 남친 방은 침대랑 옷 행거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수준으로 작아서 자질구레한 짐들은 거실에 많이 내놓고 쓰더라고요. 거실도 작은 편인데 짐들이 많아서 생활 공간 자체가 몹시 협소합니다. 제가 만에 하나 시댁으로 들어가 산다고 해도 어차피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 신혼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집 구해서 우리 둘이 살자. 라고 했죠. 그럼 방 3개 정도 되는 집을 구해야겠네. 그 말에 저는 남친이 돈이 없다는 건 이미 알지만 그래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기 돈 얼마나 있는데? 나? 없지. 알잖아. 그럼 집을 어떻게 구하게? 그 말에 남친은 어이없다는 듯 픽 웃더니 그러더군요. 자기가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걸로 집 구하는 데 쓰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생활비도 네 월급으로 다 쓰자. 내 월급은 싹 모은다 생각하고 몽땅 저축해서 바짝 모은 다음에 전세 계약 끝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돈이 없으니 제 돈으로 그렇게 하자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애초에 남친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자금 하려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근데 2명 사는 집에 굳이 방 3개짜리까지 필요할까 싶더라고요. 둘이서 살 거면 적당한 크기의 집 전세로 구해서 살다가 남친 말대로 돈 바짝 모아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둘이 사는데 왜 방 3개야? 방 2개면 되지. 굳이 3개짜리 집으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20평 안쪽으로 전세 구해서 적당히 살다가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정도 전세는 내 돈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집 구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 부모님 드리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돈을 모으면서 예전부터 했던 생각이었어요.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은 쓰고 일부는 결혼할 때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장녀로서 고생 많이 하고 산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제가 애초에 가진 돈을 불릴 때도 부모님 도움이 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제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 제 물음에 정색을 하더군요. 자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갑자기 뭐가?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나는 방 3개짜리로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 우리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좋다고 했고.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물어봐 놓고 자기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을 했대요. 게다가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님은 동생이랑 사셔도 되잖아. 그럼 집 구하고 남는 돈은 너네 부모님만 드리겠다고? 우리 엄마는 어떡해? 라고 묻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번 제 돈이고 신혼집 살 때 보태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 드린다는데 왜 여기서 자기 엄마를 찾나요? 뭘 자꾸 어떡하냐고 그래. 그럼 자기 어머님한테도 내 돈을 드려야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점수 따는 거지. 점수를 제가 왜 따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어. 나는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 드릴 생각이었어. 부모님 노후자금에 보태시라고.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없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왜 자꾸 그래? 어머님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냐고. 대화를 할수록 말도 안 통하고 어처구니만 없더라고요. 제 말에 남친은 자기가 더 빈정상한 눈치였죠. 자기야,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돈 드릴래. 마음대로 해. 자기가 모아놓은 돈 있으면 결혼할 때 쓰고 남는 돈은 얼마든지 어머님 드려. 우리는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모아도 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 진짜 이럴 거야? 나 모아놓은 돈 없는 거 알잖아. 근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모아놓은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친과 제가 서로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니까 오히려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얘 뭐지? 이 생각밖에 안 들 정도였어요. 7년 연애하면서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때처럼 서로 같은 소리만 하고 대화가 안 통할 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친 말하는 의도는 알죠.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도 하고 남는 돈은 자기 엄마한테도 드렸으면 한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 안 하고 빙빙 돌리면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 남친이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대놓고 말했죠. 자기가 하는 말은 내가 모은 돈으로 집 사고 남은 돈은 어머님도 드리자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 자기가 작은 집으로 구하자고 하니까. 그렇지.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신혼 때 잠깐 살 건데. 내 돈으로 적당한 집 전세로 살다가 돈 모아서 이사 가자며. 나는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사는 줄 알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건 나랑 얘기도 안 된 거고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대신 어머님 자주 찾아뵙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는 게 싫어서 적당히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또 그럼 집 구하고 남는 돈은? 왜 자꾸 같은 소리래. 우리 부모님 드린다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해.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이 없다니까? 아니 왜 어머님 노후자금을 내 돈으로 자꾸 하려고 하냐고. 아 좋아 그럼 반반씩 드리자. 싫다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고 한다고? 저는 진짜 말을 하면 할수록 어이가 상실되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친은 제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친은 거기다 대고
큰 집 구해서 우리 엄마랑 셋이 살던가 우리 둘이서 살 거면 작은 집 구하고 우리 엄마도 노후 자금을 조금 드리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더군요. 되기는 뭐가 되나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정리한 양 저러는 겁니다. 저는 속 터져서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 계속 같은 소리를 하는데 저는 일단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친에게 톡이 하나 와 있더군요. 엄마하고 얘기해봤는데 네가 그렇게 싫다 하니 같이 사는 건 엄마가 양보하신대. 대신 2천만 원 정도 엄마한테 드리면 될 것 같아. 엄마도 조금 서운해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 다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걸로 큰 소리 내지 말자.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서로 기분 상해서 좋을 것 없잖아.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라고 와 있는 겁니다. 그거 보는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요. 아, 이 결혼은 하면 바보 되겠구나 였습니다.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7년 연애 기간이고 뭐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거든요. 1시간 정도 톡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카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어머님 노후 자금은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해. 그동안 고마웠고 잘 지내. 라고요. 그렇게 보낸 뒤 차단하고 전화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폰 켜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안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 가자마자 메신저로 연락해서 너네 회사로 지금 가겠다. 앞에서 잠깐 만나자 어쩌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싹 삭제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싹 무시하고 퇴근하고 나오는데 남친이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기적이다라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자그만치 7년이야. 근데 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잠수 타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냐? 7년이고 7일이고 아니다 싶으면 끝내는 게 맞지. 도대체 뭐가 문젠데? 어제 여러 번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너 돈 없다고 내가 번 돈으로 신혼집 구하자고 한 거? 그것까지 오케이야. 근데 내 돈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 드리겠다는데 왜 너네 엄마한테까지 드려야 되며 애초에 너네 엄마 노후 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아? 나한테 맡겨놨어? 답답하네 정말. 우리 엄마 노후 자금 없고 결혼해서는 어차피 생활비고 노후 자금이고 내가 부담해야 돼. 그렇게 할 바에야 네가 조금 드리고 시작하면 우리 부담도 덜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을 왜 자꾸 나한테 주냐고. 네 얘기 들으니까 나 더더욱 너랑 결혼 못하겠다. 결혼하면 꼼짝없이 너네 엄마 생활비에 노후 자금까지 같이 내야 되는 거네? 너 결혼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돈 부담 같이 질 사람 구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너는 지난 우리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돈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온다고? 너한테 나는 뭔데? 그러면서 저만 나쁜 년 몰아가는데 듣고 있기도 지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백날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끝난 거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번 돈으로 너네 엄마, 너네 가족 잘 건사하면서 살라고. 나는 내 돈으로 나 알아서 살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으면 드릴 거라고.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저는 그러고 돌아서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나쁜 년이네 속물이네 어쩌네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7년 동안 사귀면서 저런 모습은 처음 보기도 했고 본인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바로 욕부터 하는 걸 보는데 아, 헤어지기로 한 거 진짜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연이 질기게 안 끊어지는 건지 다음날 어머님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상현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나한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도 싫으니? 나는 너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내 며느리 되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돈 한 푼이 아까워서 이런 식으로 나와? 7년이나 사람 만나놓고 이런 식으로 버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그런 취급해? 네가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 이 나쁜 년아! 하시는 겁니다. 받자마자 속사포를 저렇게 쏟아내셨고 저도 기가 막혀서 중간에 끊으려다가 말고 녹음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님은 다다다 쏘아붙이면서 저한테 욕도 하시더라고요. 너 듣고 있는 거 맞아?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다 듣고 있고요. 지금 하시는 말 녹음도 다 했습니다. 뭐? 녹음? 너 지금 녹음했어? 얘 진짜 보통이 아니네. 너 미쳤니? 생판 남한테 전화해서 쌍욕 퍼부으시는 어머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러시면 저한테 이렇게 욕한 거 증거로 고소할 겁니다. 저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쌍욕을 대놓고 들었더니 가슴도 쿵쾅거리고 한참이나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 돈 자기한테 안 준다고 제가 나쁜 년인가요? 이기적이고 속물인 건가요? 참 어이도 없는데 차라리 결혼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이렇게 밑바닥 보고 헤어지는 게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7년 정도 만났던 사이였고 그만큼 익숙한 사이다 보니 헤어졌다는 게 어색하고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게 끝이 났다 보니 막 슬프고 그립고 한 건 아닌데 좀 싱숭생숭하고 기분이 이상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남은 묘한 감정마저도 얼마 뒤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연락이 없었는데 그 뒤로 모르는 번호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본인 친구 폰인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 엉겁결에 받았는데 남친 목소리였고 저한테 전화 끊지 말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네가 왜 이러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집 때문에 그런 거지. 미안해. 내가 엄마 설득해볼게. 그리고 내 월급도 다 자기가 관리해도 돼. 내가 자기 돈을 탐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엄마도 자기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배신감이 더 커서 자기한테 그러셨던 거고. 하면서 열심히 뭐라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돌아섰을 때 제 뒤통수에 대고 나쁜 년이니 속물이니 욕한 것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남친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제가 별로 대답도 없고 시큰둥해하다가 그냥 끊는다고 하니까 벼랑간 말투부터 바뀌어서는 너 사람 갖고 장난쳐? 그럼 내가 여태껏 쓴 거 다 내놔! 하는 겁니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자기가 쓴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도 싹 털리더라고요. 누가 보면 본인이 데이트 비용 다 내고 저한테 대단하게 돈이라도 많이 쓴 줄 알겠습니다. 남친이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 데이트 비용을 좀 더 많이 쓴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많이 냈고요. 게다가 남친 취업 준비생 시절에는 제가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건 기억도 못하고 도리어 저한테 자기가 쓴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와, 여태까지 몰랐는데 완전 또라이구나 싶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나한테 돈 받아내고 싶으면 하나하나 영수증 달아서 똑바로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오면 내가 그 돈 더러워서라도 다 준다고요. 그리고 저는 전화 끊었는데 그 뒤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는 자기가 얼마를 썼고 언제 저한테 뭘 사줬고 어쩌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열받아서 집에 가자마자 옛날 통장 뒤져서 내역 찍었습니다. 무슨 내역이냐고요? 남친 취업 준비생 시절 남친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어해서 500만 원 보내줬거든요. 취업하면 갚는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안 갚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저도 굳이 받을 생각 없어서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옛날 통장 뒤져서 그 내역 찾아냈어요. 이제는 잘 안 쓰는 종이 통장이긴 한데 다행히 안 버리고 모아놔서 내역은 있더라고요. 그거 찍어서 보내면서 내가 돈 빌려준 거 먼저 갚아라. 나는 이렇게 통장 내역 증거도 있다. 너도 나한테 뭐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증거 가져와라. 이거 말고도 내가 그 뒤에도 몇십만 원도 몇 번 빌려줬던 것 같은데 나 그 증거들도 다 찾아내서 너한테 받아낼 거다. 네가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영수증이고 뭐고 다 찾아내서 너한테 쓴 돈 다 받아낼 거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만난 정이 있는데 이쯤에서 적당히 잘 끝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돈돈거리면서 사람 몰아가고 돈 내놔라 협박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생각하며 저도 악착같이 다 받아낼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다른 건 천천히 찾아낼 테니 기다리고 일단 500부터 갚으라고 안 갚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월급은 많지만 가족 생활비에 쓰이는 돈도 많고 또 본인도 소비 패턴이 그다지 알뜰하고 야무지진 않거든요.
카드 사용도 남발하는 편이고 또 카드값 못 내서 다른 카드로 잘 돌려막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몇 번 너무 허덕여서 카드값에 보태라고 제가 몇십만 원 빌려준 적도 두어 번 있습니다. 제 딴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자친구니까 좋은 마음으로 퍼준 건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돈을 자기 거라고 착각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요. 거짓말처럼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찌질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본인은 쓴 돈 내놓으라고 어거지 부리고 난리쳤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빌려준 돈 증거까지 들이밀면서 갚으라고 하니까 없던 일인 양 잠수부터 타는 거였죠. 똑같이 해줄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는 제 시간이 아까워서 저도 말았습니다. 남친, 아니 이제는 전 남친이 된 그 남자. 그 남자는 자기가 헤어진 이유가 제가 집값 해가고 자기 엄마한테 돈 들이자는 게 아까워서라 생각하겠죠. 근데요, 그것보다는 남친과 남친 가족의 뻔뻔스러움에 질린 게 큽니다. 돈 한 푼 못 모은 거 괜찮다고 하고 집값 내가 다 낸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 대단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양보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고마움은커녕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못 준다고 하니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질린 겁니다. 막판에 너무 질릴 대로 질려서 그 남자와 만난 7년이란 세월이 아깝고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7년이 아깝다고 앞으로 남은 70년을 버릴 순 없잖아요. 전 남친도 전 남친 어머님도 저에게 이기적이라 욕했는데요. 그럼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기적인 여자 되렵니다. 그 남자와 결혼 시작도 전에 이렇게 끝을 낸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일도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